요 수업 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온다라면 이거 하나 정말 하늘이 준 거라 생각하고 딱 맞췄으면 합니다. 오케이. 그 마음으로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에 관한 가장 기본법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법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하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왜? 기본법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론적으로나 판례상으로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알고 있던 거, 계속 실무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던 거, 판례상 계속 확인이 되었던 내용,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아예 법으로 명문화, 명확하게 문자로 그쵸 규정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대신에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보고 가야지 어떻다? 당황하지를 않지요. 아무리 당연한 문장도 갑자기 안 보던 게 나오면 우리 수험생한테 가장 어려운 게 무슨 문제입니까? 처음 보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내일에서 이틀 정도 뭐 이거 그렇다고 하루 종일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조금 봐주셔라 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제 자, 프린트 다 있죠? 자, 1조 목적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1조는 원래 항상 법은 만들어지면 1조에 목적이 들어갑니다.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1조 목적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눈으로 한번 익힌다는 의미에서 지금 공부하고 끝냅시다. 오케이. 자,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 그렇죠? 적법성, 제가 굵은 글씨 해놨습니다. 그렇죠? 적정성,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는 뭐 딱히 틀리게 낼 만한 문장은 없어요. 그냥 한 번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아. 이제 이 법에서 아래와 같은 단어들을 쓸 겁니다. 사용을 할 건데 의미를 이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자, 이 법에서 법령 등이라고 하면, 자, 그 아래 나가 있죠? 자, 2조 1호 보고 있습니다. 2조 1호에 법령 등. 자, 요거는 제가 판서를 좀 할게요. 법령 등. 됐나요? 법령 등이라고 이제 이 법에서. 그럼 법령 등이라고 하면, 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그쵸? 자, 뭐라고 됐습니까? 법령과 자치법규. 그쵸? 법령과 자치법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법령이라고 하면 또 뭐냐? 그래서 법령에 나와 있죠. 법률 및, 그렇죠. 법률 플러스, 그리고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령, 총리령, 그렇죠? 그리고 각부 장관들, 부령, 요걸 합해서 법령이라고 하겠다.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다? 그렇죠. 몇 가지가 더 있죠. 뭐 여러 가지 규칙들. 얘도 이 법에서는, 행정기본법에서는 법령이라고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법령 등에. 자, 그리고 3호에 반가로 3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게 반가로 1, 반가로 2인데 반가로 3에서는 뭐다? 그렇죠. 여기 반가로 1과 반가로 2의 위임을 받은, 그렇죠? 위임을 받아. 여기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 자, 여기 법률 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각종 여기 이제 중요한 규칙들, 요 규칙에서 위임을 받아서 누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쵸? 장이 만드는 훈령, 고시, 그쵸? 또는 예규 등 이런 걸 다 뭐라고 한다? 행정규칙. 자, 이제 여러분들 행정규칙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예,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법령이라고 하겠다. 이 법에서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자치법규. 예, 자치법규에는 그렇죠. 자치법규에는 조례하고 규칙. 요거는 시험에 나왔죠, 이미? 조례는 뭡니까? 지방자치의회에서 만든 법이고, 그죠? 그 주민들,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죠? 통용되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죠? 규정한 게 규칙입니다. 요거는 지방자치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명령이죠. 이거는 규칙. 됐나요? 이 법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또 학생들 중에 혹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니겠죠? 요거는 부처장. 예. 각 부 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 이런 겁니다. 또는 여기 부처장이 아니라 부처청. 또는 경찰청장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부처청 요런 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은 그렇죠? 예, 행정규칙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조금 더 들어가면 법규성이 있는 거죠. 얘네들은. 원래 행정규칙은 내부규칙이니까 법규성이 없죠. 근데 얘네들은 위임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법규성이 있는 걸로 봅니다. 이해하셨나요? 요거는 이제 그냥 제가 번외 이야기를 해드린 것이고 위임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면 그냥 행정규칙, 단순한 행정규칙. 여기까지도 이해하고 있죠? 너무 나갔나? 아닌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딱 이해돼야 되는데 자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서 행정청. 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의미만 알아시면 돼요. 예, 요런 문장이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행정청이라고 하면 거기 가나에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 예.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하는 그런 기관을 그냥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법에서. 자, 그리고 나번에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또는 사인, 예, 개인도 뭡니까? 국가의 임무를 위탁받아가지고 그렇죠. 수행을 하면 그렇죠. 우리는 행정청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통장님 또는 이장님 이런 분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죠.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이다. 예,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사람들도 포함해서 행정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됐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 여기서 처분이라고 하면 이런 거 생각하세요. 예, 처분은 밑에 있으니까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4호, 2조의 4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 그러니까 굵은 것이 위주로 읽으시면 돼요.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 법 집행 중에는 공권력, 그렇죠? 행사도 있고 아니면 그 거부. 뭘 신청했는데 거부한다.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하여튼 그 밖에 행정작용. 예, 예를 들어서 면허를 준다. 그렇죠? 또는 허가를 준다. 영업 허가 처분. 요것도 처분이고 또는 징계 처분. 요런 것도 처분. 그러니까 행정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서 하는 각종의 행정작용들을 우리는 그냥 처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처분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국민들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아까 3호의 당사자는 처분의 상대방. 내가 면허 처분을 받았다. 그럼 어때요? 내가 운전면허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바로 행정의 처분의 상대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근데 그 당사자에서 처분의 상대방인데 당사자에는 제3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옆에다가 적어놓을까요? 당사자에서 제3자 X라고. 요 정도. 자, 그리고 5호에 제재처분이란 제재처분은 벌칙을 주는 겁니다. 벌을 주는 처분을 제재처분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 굵은 글씨 위주로 볼게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뭘까요? 내가 영업 허가를 받았어요. 또는 운전 면허를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나한테 권리와 이익이 생긴 거죠. 권익
권익이란 말은 권리와 이익입니다. 권리와 이익이 생겼는데 그거를 제한한대요. 면허, 정지 처분, 영업, 정지 처분 이런 것들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됩니다. 어쨌든 나한테 좋은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 됐나요? 예, 그런 불리한 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렇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재 처분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래서 용어 정리. 예, 법령 등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래서 법령 있고 자치법규가 있고 행정청 그리고 당사자. 행정청에는 아까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당사자에는 처분의 상대방만을 말하는 것이지 제3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처분이란 뭐냐? 행정청이 행하는 그렇죠. 법 집행으로서의 행정 작용들을 우리는 다 처분이라고 한다. 그런 처분 중에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렇죠. 뭐다?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뭐라고 한다? 제재 처분이라고 하겠다. 됐죠? 예, 제재 처분. 근데 5호의 끝에 보면 다만 30조 1항에 있는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 말은 뭐냐면 행정상 강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 한번 먼저 보실까요? 30조. 자, 30조 딱 보면 좀 익숙한 애들이 나오죠? 행정 대집행. 거기 보면 30조에 파란색 글씨로 색깔 들어간 거 있죠? 1, 2, 3, 4, 5. 예, 대집행 동그라미 1번에. 2호에 이행강제금 동그라미.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집행벌 또는 이행강제금. 예,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직접강제, 대집행이나 또는 이행강제금으로 그렇죠. 뭔가 의무 이행이 안 될 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직접강제. 자, 그리고 강제징수, 그리고 즉시강제. 어때요? 얘네들도 어떻습니까? 상대방한테 뭔가 그렇죠. 조금 제재를 하는 그런 처분인데 아까 봤던 제재 처분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요거를 빼고 이야기하겠다. 얘는 별도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부른다? 제재 처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행정상 강제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지울게요. 요것도 우리 이미 공부를 했던 건데 요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건 늘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30조에 보면 30조, 32조, 33조는요. 시행일이 23년이에요. 예. 내후년에 나올 건데 이걸 왜 제가 미리 보여드리냐면 대집행이 뭐다? 행정상 이행강제금이 뭐다? 요렇게 법으로 규정한 게 이번이 최초입니다. 물론 이 적용은 23년이지만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이론상 시험도 나왔어요. 우리 기출천재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도 이미 나왔어요. 이론상 정리된 게 법으로 규정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는 공부를 요 문장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요 문장으로. 요 문장이 이제는 사실은 시험에 나올 문장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기존에 출제됐던 문장과 다른 건 없습니다. 네, 거의 똑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비록 시행일은 23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용어를 정의해 놓은 거. 용어를 정의해 놓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 시험에 나오게 된다거나 앞으로 당장 이번 시험에도 이런 문장을 사용할 거예요. 왜? 요 문장이 이제 공식화된 문장이니까 굳이 다른 문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거랑 다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정리를 한번 할게요. 강제, 그렇죠. 처분, 예. 강제로 뭔가 행정을 하는 겁니다. 행정청이. 그래서 강제, 예, 강제 처분 또는 강제 행위, 예, 행위라고 뭐냐? 강제 행정작용, 예, 강제 행정작용.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강제로 하는 처분, 강제로 하는 처분에는 그렇죠. 행정상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이 있고 즉시 강제가 있다. 요렇게 두 개 정리하셔야 됩니다. 둘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다? 예, 요거는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죠. 예,
강제 집행은 뭐 했을 때 전제 요건이 그렇죠.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하는 게 뭐다? 강제 집행. 자, 여기 즉시 강제는 뭐 했을 때? 그렇죠. 긴급할 때. 긴급한 경우. 다른 수단이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럴 때 하는 게 뭐다? 즉시 강제. 여기는 뭐다? 의무를 불이행하니까 뭐다? 강제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공통점 뭐예요? 강제라는 거. 강제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예, 그래서 둘 다 뭐예요? 강제 처분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제 강제 집행에는 다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죠. 그렇죠? 대집행. 대신 집행하는 거. 본인이 직접 안 하니까 우리가 대신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 녀석이 안 하네요. 그래서 이행을 할 때까지 강제를 하는 이행 강제금. 다른 말로 하면 집행벌이라고도 합니다. 실제 그 전까지 출제될 때는 집행벌이라는 표현이 대부분 자주 나왔었어요. 출제에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집행벌이라는 단어보다는 이행강제금이라는 단어를 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 앞으로 법에서 이렇게 시행이 될 거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대신 집행하거나 아니면 집행을 본인이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거예요. 이행하라고. 근데 이걸 했는데도 안 하고 이걸 했는데도 안 해.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뭔가 우리가 대신하기가 힘들어. 이행강제금을 때려도 얘가 이행을 안 하네.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직접 강제. 그리고 또는 이제 돈 내라. 금전급부 의무. 돈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돈을 안 낼 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강제 징수. 사실 강제 징수는 직접 강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왜? 뭐 이건 직접 물건 압류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로 세금을 충당하는 거니까. 예. 강제 징수가 안 될 때 뭐 직접 강제한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거 자체가 직접 강제예요. 강제 징수는. 이해하셨나요? 강제 징수는 강제 징수 자체가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자, 대집행이나 이행 강제금으로 안 될 때 하는 게 직접 강제. 요것도 거기 30조에서 3호 보세요. 30조에서 3호 보시면 거기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행정상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건데 우리가 항상 그 시험에 최근 시험에도 요거 물어봤었죠. 직접 강제하고 즉시 강제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있었어요. 두 개의 공통점 뭡니까? 여기 나왔듯이 직접 그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겁니다.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다? 직접 강제는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하는 것이고 거기 5호의 즉시 강제는 뭐다? 급박한 경우. 긴급하거나 급박한 경우. 요때 하는 게 즉시 강제. 둘 다 뭐다?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처분이라는 거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이건 공통점. 근데 차이점이 뭐라고요? 직접 강제는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 즉시 강제는 급박한 경우일 때. 요게 차이점입니다.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포인트는 뭐예요? 공통점이 있을 때 헷갈리죠. 예, 그래서 주소가 다르다. 오케이. 요걸 항상 머릿속에 구별을 해두시고 요렇게 이제 우리 법상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뭐 30조 있고 거기 32조, 33조 있죠? 예, 30조는 뭐 필요하다면 뭐 법률로 정해야 된다면 쭉 있는데 요 조문 자체는 우리 시험에 나올 건 아니에요. 예, 신경 안 써도 되겠고 그냥 대집행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얘네들을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는 표현을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정도 봐주시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위에 행정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제가 요 주소를 좀 알려드린 겁니다. 요거 우리 공부했었어요. 예. 우리 실제 들어오는 법에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32조도 보시면 직접 강제는 행정 대집행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 안 될 때. 그렇죠. 요것도 안 되고. 그렇죠? 안 되면 요것도 안 되면 그때는 직접 강제한다. 그러니까 직접 강제는 언제 하는 거다? 대집행이나 이행 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이 안 될 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게 뭐라고요? 직접 강제. 요렇게 잡아두시고, 그리고 33조에 보시면 즉시 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예, 너무 급박하고, 일단 너무 급박하고, 그리고 다른 수단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즉시 이거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화재가 났다. 그래서 대피시켜야 된다. 쓰나미가 몰려온다. 요럴 때는 강제로 뭐다? 그렇죠. 즉시 대피하거나 억류시키는 요런 조치밖에 없어. 다른 수단으로는 해결이 안 돼. 됐습니까? 예, 그런 전제 조건이 붙는다. 라는 것까지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내용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물론 이 조문은 요거는 선생님 시행이 23년인데 상관없어요. 이거는 법조문을 떠나서 내용 자체가 그냥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원래 이론상으로도. 이해됐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돼도 됩니다. 직접 강제는 이러이렇다. 즉시 강제는 이러이렇다. 요 그냥 문장 자체를 써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됐고, 요거는 됐고요.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자, 이제 중요한 거 좀 더 봅시다. 예,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3조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3조. 아까 2조까지 봤고요. 3조. 3조, 4조, 5조는요. 예,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한 번은 읽어보세요. 요 문장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뭐 틀린 문장으로 나오기보다는 그냥 옳은 지문인데 그냥 같이 이제 구색 맞추기로 한번 읽어나 봅시다.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자, 3조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준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2항 국가와 자치단체는 쭉에서 뭐 법령 등과 제도를 정비 개선할 책무를 진다. 예, 됐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 이런 문장이 있구나. 그리고 4조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여기 적극적에서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징계 파트에서 징계 처분을 받고 복귀를 했어요. 징계 기간이 끝나고 징계 기간이 끝나고 복귀를 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일정 기간 동안 승진이나 승급이 안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승진 제한 기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강등이나 정직은 강등이나 정직을 먹고 복귀했다. 그러면 18개월간, 감봉의 경우에는 12개월간, 견책의 경우에는 6개월간. 이거 아시죠? 그런데 징계를 먹었던 이유가 돈 관련 또는 성 관련 또는 뭡니까? 거기 뭐 나와요? 소극행정 그리고 음주운전 기억나시죠? 소극행정 하면 된다 안 된다? 소극행정을 하게 되면 징계를 먹습니다.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먹으면 어떻다? 그렇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6개월이 더 추가된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만큼 지금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 행정이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이걸 만약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X가 됩니다. 자, 그리고 2항, 3항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냥 한번 이런 문장이 있구나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5조 행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법이다 또는 행정소송법이다 행정심판법이다 또 하여튼 행정과 관련된 특별한 법이 있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일종의 행정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행정법이에요. 우리 경찰 직무집행에 관한 직무집행도 행정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특별한 법의 규정이 있다면 특별한 법을 먼저 따르고요. 특별법 우선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법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그리고 5조 2항에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만약에 행정과 관련된 어떤 법을 또 제정한다. 그렇다면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법의 어떤
취지, 목적에 맞게 행정과 관련된 법을 만들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과 관련된 법을 앞으로 만들게 되면 이 법이 기준이 된다 요 뜻이에요. 거기 마지막에 보면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데 부합이란 말을 알고 있죠? 부합은 일치된다는 겁니다. 예, 부적을 딱 쪼개가지고 반씩 나눠 가졌다가 나중에 만날 때 부적을 맞춰보잖아요. 네가 그놈 맞구나. 이게 부합, 부적이 합치된다. 오케이. 자, 혹시나 또 부합이란 말을 또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가끔. 자, 됐고 진짜 이제 중요한 거 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 여러분 기지개 한번 피시고. 예. 기지개. 이번에 시험에 나오면 요게 딱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예. 예, 나온다면 그렇습니다. 자, 기지개. 자, 기지개. 으짜. 자,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예, 밥 먹고 좀 졸리실 텐데. 자, 좀 집중하시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갈게요. 먼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 기간 계산. 예. 기간 계산. 사실은 우리 경찰관들도 뭐 범칙금 통지서를 날린다거나 하여튼 이럴 때 기간 계산, 기본적으로 행정을 할 때 기간을 계산하잖아요. 오케이. 자, 우리 기간 계산은 원칙. 예. 원칙은 어떤 법을 적용한다? 민법입니다.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에 있는 규정을 가져다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민법 규정에 보면 원칙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민법에 보면 초일 불산입입니다. 초일 불산입. 초일은 산입 안 한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별거 아닙니다. 한번 잘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상식.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범칙금 또는 뭐 과태료,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어요. 통지서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예를 들어서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예. 과태료로 할까요? 과태료가 원래 이의 신청이 10일이죠. 예, 자, 봅시다. 이렇게 할게요. 예.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받고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게요. 이의 신청. 자, 그러면 이 10일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예요. 정말로 내가 받은 날이 예를 들어서 8월 15일이다. 8월 15일이다. 이때 내가 받았어. 이때 받은 날이. 그럼 8월 15일부터 16, 17, 18, 19,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까지 합시다. 자, 그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고 하면 아까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초일 불산입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받은 첫날, 여기가 초일입니다. 초일. 첫날을 초일이라고 해요. 예, 이게 첫날. 첫날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그럴까요? 안 하고 이때부터 이제 하루 1, 2, 3, 4, 5, 6, 7, 8, 9, 10일. 이게 이제 10일이 되는 거예요, 10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죠?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하는 게 이 통지서를 받은, 그쵸? 처분의 상대방, 우리 당사자죠.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리하잖아요. 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하루라도 길어지잖아. 예를 들어서 통지서를 내가 오늘 퇴근하고 밤 10시에 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도착이 돼 있었지만 내가 퇴근을 늦게 하는 바람에 밤 10시에 통지서를 받네? 그러면 이 첫날부터 만약에 산입을 해버리면 이 10일이라는 날짜에 이걸 넣어버리면 어때요? 하루가 거의 그냥 먼저 까먹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 내 입장에서는 어떻다? 불리해지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이해됐으면 111. 아, 나 뭔 말인지 알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다? 초일 산입이다, 불산입이다. 예, 초일은 빼고 시작한다. 왜? 첫날은 뭐 그냥 언제 받을 줄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111. 오케이.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됐죠? 자, 여기 됐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대원칙인데 이제 우리가 행정기본법에서 이제 새로운 규정을 하나 넣은 거예요. 원칙은 뭐다? 민법 규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볼게요. 초일 불산임에다가 원칙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원칙이 하나 더. 이거는 초일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초일, 첫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말일. 그 기간이 끝나는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끝나는 날이 토요일 또는 뭐다? 공휴일, 뭐 일요일이다. 공휴일인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이의 신청하는 기간이 자, 요게 이제 끝나는 날이죠? 요게 이제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요거 지나면 어때요? 내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해필이면 이날이 토요일이다. 토요일이면 어때요? 관공서 다 쉬잖아요. 그럼 이의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줍니까? 자, 댓글 올려주세요. 이게 토요일이야. 그러면 그 다음 날도 봤더니 또 뭐예요? 지금 일요일이야. 공휴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날로 정말 이의 신청 날짜가 끝나는 거예요. 하루 더 연장해 줍니까? 그렇죠. 예. 공휴일은 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일이. 그러니까 말일이 이겁니다.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일 때는 어떻다? 그렇죠. 이 길로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토요일이 끝났어. 아니면 일요일이 끝나는 날이야. 그러면 어때요? 다음 월요일 날 하루 더 연장해 주죠. 월요일 날 내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이것도 뭐다? 국민들에게 이롭게 해주려고. 됐죠? 여기까지 다 이해됐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외적으로 이번에 행정기본법 이 원칙에서 이제 예외. 사실은 예외도 아니에요. 내용상 보면 결국에는 다 뭐다? 국민들한테 이롭게 해주려고 만든 규정입니다. 사실은 예외도 아닙니다. 예,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는 자, 이제 뭔 내용을 규정했냐면 거기 여기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정기본법에서는 어떤 내용을 적었냐면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 부과하거나 또는 권익을 제한하는. 순서대로 할게요. 적혀있는 권익을 제한. 아까 했었죠? 권익 제한. 권익을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한다. 요런 경우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서 면허 정지 처분.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 부과한다? 납부? 세금 납부. 과세 납부. 세금 납부. 됐나요? 세금을 내라. 세금 납부 의무. 자, 요런 거 부과할 때 이해됐습니까? 뭐뭐 해라. 그렇죠. 의무. 자, 요럴 때 갑니다. 날짜는 여기 써놓읍시다. 다시. 자, 요럴 때는 어때요? 권익을 제한하는 건 내가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정지는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면허 정지, 내가 면허 정지를 언제 됐냐면 면허 정지를 여기다 적을까요? 면허 정지를 8월 15일부터 광복절 날 오토바이 타다가 걸렸어요. 면허 정지 처분. 이게 초일이라고 했어요. 초일. 그럼 면허 정지 내가 면허 정지
며칠 할까요? 면허정지 뭐 100일을 받았다 합시다. 면허정지 100일. 면허정지 100일 받았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8월 15일 날이 내가 면허정지된 날이에요. 정지된 날. 이 초일입니다. 초일. 그러면 이때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100번째 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초일을 산입해 주는 게 유리합니까? 초일을 산입 안 하는 게 유리합니까? 자, 여러분 답변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처럼 뭔가 내가 고지서 받고 뭔가 낼 때는 첫날 빼주고 날짜를 해주는 게 좋지만 요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산입해주는 게 첫날부터 뭡니까? 빨리 하루라도 지나가는 게 좋잖아요. 당연한 거죠. 이게 상식입니다. 오케이. 산입해주는 게 유리하다. 아, 답변 주시는 분들 합격.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럴 때 근데 아무 때나가 아니라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나한테 불리한 기간 있죠. 불리한 기간은 빨리 지나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어떻다? 불리한 기간, 이런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요런 처분일 때, 요런 기간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초일 산입한다. 요럴 때는 초일 산입한다. 당연한 거죠. 근데 특별한 경우일 때 초일을 산입하는 게 그 사람에게 불리하다라면 그때는 이걸 적용 안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이걸 적용했을 때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또 학생이 묻겠네요. 선생님, 어떤 경우일 때 불리해집니까? 아, 그건 지금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 보면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초일을 일단 산입해주는 거는 이 사람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초일을 산입하는 게 불리해지는 경우라면 그때는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일단은 결론은 뭐다?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해주려고. 됐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대로. 이때는 지금 초일을 이야기한 것이고 아까처럼 어때요? 두 가지 경우 또 있죠. 예. 말일. 말일이 토요일이다 또는 공휴일이다. 지금 어떤 경우이다?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요런 기간을 계산하는데 요 기간이 뭐다? 끝나는 날짜가. 자, 쭉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100일째 되는 날. 100일째 되는 며칠일까? 100일째 되는 날이 있다고 합시다. 그 날짜가 해필이면 뭐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원래대로 하면 아까 그 다음 날로 연장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날 그냥 끝나는 게 좋아요? 아, 이거는 그날 끝나는 게 좋죠. say yeah? 그래서 요럴 때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기간을 계산할 때는 말일이 끝나는 날짜가, 자, 면허정지 100일을 먹었는데 100일째 되는 날, 이날 그날이 토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상관없이, 이건 상관없어. 그렇죠? 그날 그냥 끝나는 거야. 예, 요 뜻입니다. 오케이. 이때는 연장하는 게 나한테 불리하죠. 그냥 그날 빨리 하루라도 끝내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면허 정지 처분이 토요일 날 끝나는 날이다. 그럼 토요일 날 끝나면 나는 일요일부터 어떻습니까?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끝나는 게 좋죠. 됐나요? 이때는 연장 안 합니다. 오케이. 자, 쉬워요? 어려워요? 와, 쉽다. 오케이. 자, 하나 해결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법조문 한번 봅시다. 법조문. 자, 6조입니다. 6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상식적인 내용을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 실무적으로도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예, 그렇게 했었어요. 관행상. 말 그대로 규정이 아니라 관행상. 근데 그 관행상 하던 거를 법으로 딱 박아준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조. 자, 1항 보시면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법의 규정이 있다라면 그 법을 적용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뭘 적용하겠다? 민법 규정을 준용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원칙은 됐죠? 자, 그런데 2항에 보시면 법령 등 처분에 있어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그렇죠? 의무를 부과하는, 그게 쉽게 말하면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때리는 경우일 때는 그때는 그렇죠? 그 기간의 계산을 어떻게 하겠다? 다음의 기준에 하겠다. 다음의 기준이 뭐예요? 그 아래 보시면 1호, 2호가 있죠? 그렇죠. 첫날 산입한다. 오케이. 그리고 말일
그냥 그날로 끝난다. 그게 토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상관없이 그날로 만료된다. 이해됐나요? 됐죠? 물론 그 위에 보시면 다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게 상대방에게 불리하다라면 그때는 적용을 안 합니다. 예, 불리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하여튼 뭐 이상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세금 납부 의무? 그렇죠. 이거죠. 세금 납부 의무 같은 경우는 불리해진다라면 요 규정을 적용 안 하죠. 아, 잘 됐네.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납부는 내가 천천히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때는? 이때는 이걸 적용해버리면 불리해지니까 이건 뭐다? 아까 요 규정을 적용하겠죠. 아, 내가 사례를 잘 들었네. 역시 나는 설명의 신이야.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쵸? 요럴 때는 지금 이 규정을 적용하면 어때요? 불리해지겠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다?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말일, 토요일이다, 공휴일이다면 이 길로 연장되고. 오케이? 초일 산입 안 하는 게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요 경우일 때는 이걸 적용하겠네요. 왜? 이걸 적용하면 불리해지니까. 와, 지금 질문해 주신 분. 예, SHGH님. 좋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비공개 글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들도 다 이해되셨습니까? 111? 111? 왜? 얘는 이걸 적용하게 되면 얘도 사실은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불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기간을 적용하면 얘는 불리해지니까 오히려 이걸 적용해 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 111. 요게 아마 예외적으로, 그렇죠? 예외에 해당하는. 너무 재밌다. 공부 이래서 재밌는 거야. 그렇죠?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신 걸로. 자, 좋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7조도 중요합니다. 이제 7조. 자, 집중. 자, 기지개 한번 봅시다. 자, 기지개, 으쌰! 7조도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미 배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예, 지워도 되죠? 나중에 여러분, 녹화본 보시고 캡처 하셔도 되겠고. 이제, 사실 이거 뭐, 없어. 뭔 내용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뭔 내용인지 알면. 또 괜히 나중에, 산입한다, 안 한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늘 말하지만 어때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당연히 나한테 불리해지면 산입 안 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산입하는 게 유리하다라면 그쪽으로 항상 국민들한테 유리하게. 왜? 행정에 있어서 국민은 불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잘 모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뭐냐면 법령등이 공포됩니다. 자, 법령등. 오케이. 법령등의 공포가 되면 그쵸? 이제 공포가 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포되는 날짜가 있죠. 공포일. 예, 공포일. 그리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이게 이제 시행일이에요.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어떤 법령을 공포하면서 자, 갑니다. 공포 즉시 시행한다. 자, 요렇게 규정을 했어요. 어떤 법령을 공포하면서 요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얘는 그쵸?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즉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그만큼 이 법이 그 법령이 빨리 시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다라면 어떤 날? 그렇죠. 예, 공포하는 그날, 그날 시행됩니다. 예, 공포한 날이 뭐다? 시행일이 되는 거예요. 시행일, 시행일이 되는 거예요. 공포한 날이 시행일이다. 자, 여기까지 됐죠? 문제 없죠? 자, 그런데
요런 규정이 없다. 요런 게 바로 특별한 규정이에요. 요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알고 있죠, 이미. 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요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보통은 뭐예요? 공포하고 나면 공포 후 며칠? 그렇죠. 20일 이후에 효력 발생. 그쵸? 요거 우리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를 했는데 그 법령이 뭐다? 그렇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한다. 하여튼 국민들한테 안 좋은 겁니다. 요런 거일 때는 뭐다? 30일 이후에 효력 발생한다. 그쵸? 그래서 우리 20일 그리고 30일 권리 제한 의무 부과할 때 그렇습니다. 됐나요? 왜? 국민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원칙이죠. 오케이. 공포를 하면서 공포 즉시 시행한다라는 이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면 어떻게? 공포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20일 이후에 아우 손가락이야. 그만큼 제가 힘을 주고 있습니다. 20일 이후에 효력 발생한다. 그리고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라면 30일 이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거 됐죠? 요거는 우리 무조건 암기사항. 됐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알고 있던 내용.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 뭐냐면, 자, 봅시다. 7조 볼게요. 7조. 7조에 보면 밑에 비교 법령이 있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13조의 2. 요게 13조의 2. 요걸 이야기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그 위로 가시면 이제 7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행정기본법 7조에는 자, 그 1호, 2호, 3호가 있죠. 1호가 뭐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본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 요런 규정이 있으면 공포한 날을 시행하는 날로 봅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됐죠?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2호, 3호입니다. 2호, 3호 보시면 일정 기관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이 방금 요거 여러분 잘 보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요런 경우는 뭐예요? 아무런 규정이 없을 때. 얘는 아무런 규정이 없을 때. 아무런 말이 없을 때. 그러니까 법령을 만들었는데 언제 시행한다 이런 말이 없어. 그런 말이 없으면 그렇죠. 공포하고 이 법 만들었습니다라고 공포한 날부터 20일 이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 소리입니다. 아무 말이 없을 때. 오케이. 근데 지금 하는 건 뭐예요? 뭔가 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행정기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기본법을 딱 만들었어요. 자, 3월 23일 날 제정했어요. 제정하고 공포를 했어요. 공포를 했어. 그런데 뭐다? 어떤 규정, 요런 규정은 공포 후 부칙을 내가 넣었나? 안 넣었네. 공포 후 6개월부터 적용한다. 6개월 이후에 적용한다. 시행한다. 시행한다. 요런 규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요런 몇 조죠. 이런 규정은 공포 후 그렇죠. 2년 이후에 시행한다. 요렇게 유예기간을 둔 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예기간. 유예기간을 특별히 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국민들에게 저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좀 적응하라고. 우리 이런 법 만들었는데 니네 알고 있어? 나중에 6개월 지나면 시행될 거야. 2년 지나면 시행될 거야.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갑니다. 이렇게 유예기간을 뒀을 때 요때는 어때요?
자, 요 법이 일정 기간 끝나면 공포한 날. 자, 그러면 요런 법은 어쨌든 어때요? 국민들한테 부담돼 안 부담돼요? 뭔가 법이 만들어지면 부담되는 거잖아요. 내가 안 지키던 걸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는 조금이라도 빨리 어때요? 이 법이 적용되는 게 좋습니까? 어때요? 하루라도 늦게 적용되는 게 좋습니까? 하루라도 늦게 적용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 안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원칙대로 요럴 때는 유예기간 있을 때는 초일 불산입. 예, 초일이란 말은 이때는 공포한 날. 예, 공포한 날. 공포한 날 불산입. 왜? 하루라도 늦게 적용하는 게 좋으니까 공포한 날을 빼겠다.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또 여기가 근데 말일은요. 말일. 끝나는 날. 이 법은 만약에 어떤 법을 만들고 나서 그 법은 언제 끝난다. 이 법의 효력은 몇 월 몇 년도 며칠까지다. 그때까지만 효력이 있다라고 끝나는 날을 정해놨다고 합시다. 끝나는 날. 그럴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런 걸 우리가 한시법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한정이 있다. 이 법의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 법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그러면 2년 뒤에는 이 법이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말일이 있을 때는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다. 이때는 어때요? 법이 한시라도 빨리 없어지는 게 우리 국민한테는 유리하죠. 법이 있으면 우리는 지켜야 되니까. 이해됐나요? 요때는 뭐다? 예, 그날 끝납니다. 아까 그날 만료된다. 하지만 적용되는 거는 뭐다? 초일 불산입이 적용돼가지고 공포한 날 산입 안 한다. 왜? 하루라도 늦게 적용되고 하루라도 빨리 끝나는 게 좋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하루라도 늦게 적용되고 하루라도 그렇죠. 빨리 끝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어때요? 전혀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여기 또 질문이 있네요. 공포 몇 달 뒤에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공포일은 원래 산입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공포일이 중요한 게 아니죠. 공포 후 6개월 지나서 한다는데 그 공포일 자체가 뭡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죠. 공포일, 공포한 날에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포한 날을 시행하는 경우. 질문이 뭐지? 공포 몇 달 뒤라는 유예기간이 있는데 공포일은 원래 산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원래 산입이 안 됩니다. 예, 산입이 안 돼요. 원래 산입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렇죠? 원래 산입 안 돼요. 그냥 아까 그랬죠. 원칙대로 간다고. 왜 산입 안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예, 예 맞아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제가 또 당연. 예, 유리하잖아요. 항상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끝나는 날은 어때요? 그날 끝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죠. 이해됐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법에 보면 당연한 걸 규정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설명한 게 너무도 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 당연한 이야기 설명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전부 다? 111? 오케이? 헷갈리시는 분 있는 거 아니야, 또? 질문하세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됐으면 알아들었다. 111. 자, 어떤 법이 생겨가지고 공포가 됐습니다. 예,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시행일인데 시행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아무런 말이 없어. 그냥 공포만 했어요. 몇 월 며칠 날 그냥 공포만 했어. 그러면 아무 말이 없을 때는 공포하고 20일 이후에. 물론 이때도 그렇죠. 첫날 산입 안 합니다. 예, 왜? 국민들에게 하루라도 늦게 적용되는 게 좋으니까. 됐나요? 근데 20일 이후에 효력 발생한다. 그리고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할 때는 30일 이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규정. 됐죠?
요것만 있었어요. 요것만. 근데 이제 요게 또 하나 들어온 겁니다.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오케이? 요것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예. 첫날은 산입 안 해. 하지만 끝나는 날은 만약에 토요일이다, 공휴일이다 하더라도 이 길로 연장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날로 끝난다. 라는 뜻이에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정리하면 아주 간단해요. 자, 만약에 공포 즉시 시행한다라고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있다라면 이 말대로는 뭐래요? 공포한 날이 바로 시행일이 됩니다. 이때는 그날이 그날이에요. 왜? 그렇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됐죠? 자, 시험에 나오면 하여튼 요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런 규정이 이제 딱 생겼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하고 싶습니다. 예. 막말로 내고 나서도 욕 안 먹거든요. 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걸 틀려?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요렇게 까불까불 할 수도 있죠. 자, 제가 기지개 한번 핍시다. 네. 기지개, 으쌰. 자, 또, 연락이 강의였더니 또 덥네요. 자, 그러면 이제 8조 보겠습니다. 예, 다른 것들은 크게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여기는 기본적인 원칙들을요, 명문화했다. 요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뭡니까? 적어볼까요?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자, 그리고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명령 강제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뭐예요? 법률 유보 원칙. 그렇죠? 법률에 적어놔라. 오케이. 위반하면 안 된다. 법률의 한계를 넘어가지 마라. 오케이. 그리고 명령 강제 중요한 거 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근거가 있지만 그걸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근거도 있어야 돼. 근거는 법률 유보 원칙, 위반하면 안 된다. 오케이. 법률 우위 원칙. 자, 요런 걸 이제 명문화 시킨 거예요. 요 문장을 알아두라는 거예요. 요 문장을. 오케이. 문장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특히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할 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거는 침익적 행정이라고 하죠. 국민들에게 침해를 주는 행정. 자,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침해적인 이익을 주는. 그리고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요한 영향이 뭐냐? 요거는 이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판례로 건 바이 건, 캐 바 캐로 해결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영향이라는 거 동그라미 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학설 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중요 유보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됐고 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거 요런 표현을 좀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평등의 원칙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도 가능하죠. 합리적인 이유.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공산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차별은 그렇죠. 예,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합니다. 무조건 똑같이 하자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예, 자꾸 이상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예, 북한처럼 사회민주주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10조. 자, 그리고 비례 원칙 당연한 거죠. 오케이. 우리 유효적절할 것. 이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 적필상 해가지고 적절, 적합성.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 그렇죠. 국민의 이익 침해, 사익 침해가 그렇죠? 얻어지는 공익보다 더 크면 안 된다. 그래서 저기 1, 2, 3호 중에서 10조에서 2호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필요성이라고 하고요. 필요 한도. 그래서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3호는요. 예, 상당성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는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대포로 참새를 쏘면 안 된다는 거는 상당성, 협의의 비례 원칙을 설명하려고 나온 문장이라는 거 제가 수업 중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도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11조에 성실의 의무에 성실하게 해야 된다. 고난 남용하지 마라. 당연한 이야기 적혀져 있고, 그리고 12조 신뢰 보호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기억나십니까? 면허 정지 처분을 때렸었는데 판례. 예, 면허 정지 처분이 잘못돼가지고 면허 취소 처분을 다시 때린 거지요. 근데 정지 처분과 취소 처분을
순차적으로 받은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였죠. 신뢰가 깨졌다. 나는 처음에 네가 한 정지 처분을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 처분 때리면 어떡하냐. 나는 정지 처분을 믿고 어때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다 해결할 거냐. 나는 이제 너를 어떻게 믿을 거냐. 누구를 믿는다? 국민이 행정청을 믿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그래서 이런 신뢰, 행정을 믿는 신뢰를 보호해 주는 게 매우 가치 있는 어떤 상황이라면 그때는 신뢰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게 신뢰 보호의 원칙인데 명문으로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 행정청은 자, 거기 괄호를 묶을까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이라든지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라면 이때는 신뢰를 보호해 준다. 이때는 신뢰를 보호 안 해준다. 이때는 신뢰 보호 안 해줍니다. 자, 이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신뢰를 보호해 주겠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그리고 12조의 2항. 자, 요것도 이제 읽어봅니다. 오케이. 보시면 12조 2항. 이것도 다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아주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에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어떤 처분,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예, 여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예를 들어서 뭐 과태료 처분을 때린다거나 됐나요? 또는 무슨 처분을 때릴 수 있었는데도 얘가 계속 안 하고 있었어.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얘가 나한테 왜 과태료 처분 안 하지? 그때 불법 주차했는데 나 속도 위반했는데 왜 처분이 안 날라오지? 그렇죠. 장기간 동안 얘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어때요? 국민 입장에서는 그때 뭐 기계가 잘못됐나? 나한테 속도 위반 딱지 안 끊네? 라고 어때요?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만약에 10년 지나가지고 갑자기 과태료 처분을 하면 황당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자,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면 그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하셨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제척기간이라고 하죠. 제척기간. 야, 네가 안 했잖아.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안 하면 그 이후에는 할 수 없어. 안 하는 거야. 요거예요. 제척기간을 말합니다. 이해하시죠? 오케이. 자, 요런 규정도 들어가 있고 물론 마지막에 예외가 있죠. 다만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 그때는 기간이 상당히 지났었어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외 규정이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3조 부당결부 금지 원칙. 부당결부는 뭡니까? 부당하게 뭔가를 연관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부관이라는 걸 배울 때 했었습니다. 제가 기출천재나 기적의 특강, 그쵸? 부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아니면 거기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을 정말 자세히 해놓은 게 어떤 강의냐면 기적의 특강 매일매일 하는 경찰화 유튜브에 무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49강부터 49, 50, 51, 52, 53 요렇게 아침에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그 부분을 꼭 챙겨보십시오. 그 약한 부분들은. 나 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시고 나는 내공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거 챙겨가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 유튜브에 매일 하는 경찰학 김민철 거 챙겨보시면 49에서 53강 거기를 한번 지금 딴 거 할 게 없다. 나 좀 뭐 그냥 공부가 안 된다 이러면 그거 보세요. 수업만 들어도 해결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거 의무 부과하면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쓸데없는 거 조건 달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내려오시면 14조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 이거 중요해. 기지개 한번 합시고. 기지개 으짜. 지금 중요합니다. 14조. 요것도 근데 중요한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1항 보시면 우리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죠. 어떤 법을 제정하면 어때요? 소급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내가 그런 법이 생길 줄 알고 그런 행위를 했냐고. 오케이. 자, 그래서 1항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
관계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오케이. 이거는 뭐예요? 진정, 그쵸? 네. 소급효를 말합니다. 예, 진정 소급효, 예, 진정 소급 안 된다. 금지 원칙. 이것도 진정 소급, 부진정 소급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이, 뭐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진정 소급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이미 행위가 완료가 된 거죠. 끝났어. 끝난 거에다가 어때요? 나중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너 옛날에 이렇게 했지라고 적용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법이 있지도 않았는데. 근데 부진정 소급은 뭡니까? 옛날에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행위, 현재 진행형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뭐예요? 부진정 소급 적용이죠. 오케이. 자, 요것도 알아듣죠? 지금 설명 되게 쉽게 했는데. 어쨌든 여기는 뭐다? 완성되거나, 그렇죠? 예,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완성됐어요. 이미 종료가 됐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법령을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대원칙.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도. 오케이. 자, 그리고 2항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했어요.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허가해 주세요라고 신청. 예, 신청할 당시하고 예, 신청 시. 자,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해서 요건을 심사합니다. 이제 허가해 줄지 말지 심사를 하고 있어요. 심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허가를 해줍니다. 이게 처분 시. 됐나요? 신청 시와 처분 시가 지금 다르죠? 그러면 법을 어떤 걸 적용한다? 원칙, 처분 시. 자, 거기 있죠? 2항의 두 번째 줄. 신청에 따른 처분. 색깔 들어간 거 있죠? 파란색 글씨.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처분 당시. 야, 우리 원칙은 뭐다? 신청이 있을 때는 처분 시를 기준한다. 됐죠? 자, 그리고 3항, 14조 3항입니다. 위반을 했다. 위반 행위를 했어요. 위반 행위. 자, 이거는 행위 시. 요거 위에 줄까요? 네. 위반 행위. 위반 행위를 했어요. 행위 시. 오케이. 또는 뭐 행위 시 됐고 위반 행위를 하고 나중에 뭐다? 그렇죠? 처분을 했다. 아예. 위반하고 뭐 이제 위반에 대해서 이제 처분하기. 그러면 위반 당시의 법을 기준한다는 거예요. 위반 당시의 법. 예, 거기 보시면 3항에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위반한 행위가 성립됐어요. 이에 대한 제재 처분. 이에 대해서 이제 벌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기준을 뭘로 한다고요? 거기 바로 아랫줄에 행위 당시. 행위 당시의 법을 기준한다. 위반 행위를 했다라면 위반 행위 당시. 여기는 위반이 아니에요. 뭔가 허가해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을 할 때는 처분해주는 당시고요. 위반 행위를 했다라면 행위 당시를 기준한다. 오케이. 요거. 여기는 요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위반 행위하면 행위시. 신청을 할 때는 처분시 기준. 오케이. 이해됐나요? 위반 행위를 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할 거 아닙니까? 처분, 예, 벌칙. 그 벌칙을 어떤 법을 적용한다? 예, 처분할 당시가 아니라 위반 행위 당시의 법으로 그렇죠? 벌칙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요때는 처분시가 아니에요. 위반 행위시를 기준한다. 여기까지 됐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원칙. 자, 그런데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망에서 거기 두 번째 줄 다만 해가지고 예외 규정. 예외 규정 뭡니까? 위반 행위를 하고 처분했는데 요 사이에 뭔가 법이 개정됐다. 법이 변경이 됐어. 변경이 됐는데 어떻게 됐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됐다. 기존의 위반 행위가 이제는 위반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는 기존의 위반 행위에서 벌칙이 지금 개정돼 가지고는 어떻게 됐다? 그렇죠. 가벼워졌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변경된 걸 적용해 줍니다. 오케이. 됐나요? 항상 유리한 쪽으로. 됐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근데 그간 우리 뭐 질서 위반 행위 할 때도 이거 다 배웠는데 이런 기본적인 규정들이 이 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너무도 당연한 내용인데 출제될 수가 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Say yeah. 111. 자, 그리고 이제 15조. 요것도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권한 있는 기관이 행정청이 이거를 취소하거나 뭐 기간이 지나서 저절로 소멸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일단은 뭐다?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이런 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공정력이라고 하는데, 공정력. 예, 공적으로 일단 정당한 효력을 줍니다. 일단은 아직 취소 안 됐으니까. 이해됐나요? 오케이. 예, 그런 걸 공정력이라고 하는데,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즉 공정력이 생긴 거, 일단 유효하게 봐주는 거는 취소 사유일 때.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거기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요거는 뭐다? 취소 사유일 때. 취소 사유는 하자가, 즉 그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일 때, 예, 경미한 경우일 때의 취소 사유고요. 그 하자, 위법한 사유가 매우 중대한 사유일 때는 이거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무효는 아예 뭐 취소한다 이런 말 안 해도 이거는 무효예요. 그냥. 오케이. 효력이 없다. 요 정도로만 이해해 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요 문장을 좀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요 문장을.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취소는 뭐예요? 예, 기본적으로 앞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것이고요. 철회는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자, 요 문장을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17조 부관. 자, 여기도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 1항. 부관은 예를 들어서 영업 허가를 해주면서, 이게 주된 행정행위, 내가 신청했죠? 허가해달라고. 영업 허가를 해주면서 대신에 행정청이 뭘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음식점 영업 허가 해줄 테니까 대신에 너는 주차장을 설치해라. 왜? 손님이 많이 올 거니까 주차할 데가 없으면 교통이 아주 빡세진다. 주차장 설치해. 이거를 조건으로 다는 거. 이런 걸 부관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부가적인 약속, 부가적인 약관을 부관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부관은 방금도 말했듯이 어떻습니까? 음식점 허가해 줄 때 주차장 꼭 설치해야 됩니까?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행정청의 재량으로. 자, 그래서 1항 중요합니다.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재량이 있는 경우에 그 괄호 안에 보시면 조건이나 기한이나 부담이나 철회권 유보 이런 걸 붙일 수 있다. 자, 재량이 있는 경우에 붙일 수 있습니다. 재량이 없으면 붙이면 안 돼요. 예. 그런데 2항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을 붙이면 안 됩니다. 부관을 붙이면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예, 법률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근거를 줬어요. 그럴 때는 붙일 수 있어요. 예, 오케이.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법정 부관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다가 적어놓을까요? 법정 부관. 법에 정해진 부관. 예,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붙일 수 있다. 예, 재량이 없다 하더라도 법에 근거가 있으면, 그렇죠. 자, 하여튼 기본적으로 자, 정리. 부관은 언제 붙인다? 재량이 있는 경우에. 재량이 없으면 못 붙여요. 근데 재량은 없지만 법에 근거가 있으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도 어떻게 이해됐나요? 3항까지 읽고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3항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일 때는 처분을 한 후에도, 자, 여기서 처분은 예를 들어서 영업 허가를 해줬다. 아까 음식점 영업 허가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때는 부관을 안 붙였어. 근데 나중에 부관을 붙이는 거예요. 새롭게 부관을 붙이거나 아니면 종전에 부관을 붙였는데 거기에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예. 근데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그렇게 해버리면 그 부관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오케이. 아무 때나 그러면 안 되고 거기 1, 2, 3호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자,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쵸. 사정 변경이 있다. 사정 변경. 야, 그때는 내가 주차장 한 20대 들어가는 거 설치하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안 되겠어. 야, 주차 타워 설치해. 니네 손님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 사정이 변경된 거예요. 이런 걸 사정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부관을 미리 붙였거나 아니면 안 붙였는데도 새롭게 부관을 붙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부관을 변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요건이 있죠. 어떤 경우일 때? 그렇죠. 미리 뭡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아니면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경우, 아니면 그렇죠.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요런 중에 하나는 있어야 그렇죠. 새로 붙이거나 또는 기존의 걸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어려운 내용,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거기 사항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부관 붙일 때는 목적에 부합해야 되고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죠. 부당하게 결부시키면 안 되겠고 필요 최소한으로 부관을 붙여야 되겠죠. 너무 많이 부관을 붙이면 상대방이 너무 불리해지잖아요. 국민 입장에서. 오케이. 예, 근동사라고 외웠다고 정영사님. 예, 하여튼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됐습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나요? 예, 기지가면 또 피세요. 예, 기지개.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무 내용도 아닙니다. 별 내용도 아니에요. 지금 처음 들으니까 조금 뻐근뻐근한 겁니다. 자, 그리고 18조 보겠습니다. 18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자, 어떤 영업 허가 처분했다. 면허 처분을 했다. 그랬는데 보니까 요게 좀 하자가 있었네. 그럼 어때요? 행정청 스스로 뭡니까? 야, 이게 잘못됐다라고 어때요?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두면 이상하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설명이에요.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말이 헛나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때요? 수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주는 게 맞죠? 당연히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청은 18조 1항입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 예, 전부가 잘못됐으면 전부 취소하는 것이고 일부가 잘못됐으면 일부를 소급하여 처음으로 돌아가요. 예,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예, 직권 취소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행정청이 스스로 직접 취소를 하는 거지요. 왜? 스스로 잘못된 게 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라면 전부 또는 일부라면 일부를 소급하여 동그라미. 소급이란 말은 처음에 그렇죠. 그 처분을 했을 때로 돌아가서 야, 그때부터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걸로 하자라고 취소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됐고. 아까 중간에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거기 부관에서 사망에 1, 2, 3호가 있잖아요. 그 2호에 보시면 당사자의 동의를 행정청의 동의로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 여기는 지금 부관을 붙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행정청이 부관을 붙이잖아요. 행정청이 부관을 붙였다가 야, 이거 잘못됐네? 이 부관 좀 바꾸자. 행정청이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 이거 부관 좀 새로 붙이자. 행정청이 붙이는 거예요. 행정청이 붙이는데 행정청이 동의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질문하신 분은 지금 부관 자체가 지금 누구한테 누가 붙이는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질문하신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아니, 행정청이 부관을 붙이는데 행정청이 동의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오답으로 그렇게도 출제 안 합니다. 이건 너무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 예, 오답으로 그렇게 출제도 안 하죠. 물론 그렇게 나오면 당연히 틀린 거죠. 오케이. 행정청이 동의가 아니라 뭐예요? 부관을 붙이는 건 행정청이고 부관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상대방이지요. 국민 입장. 오케이. 예, 정영사님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부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매일매일 하는 아침에 했던 그 기적의 특강 49강부터 53강 그거를 쭉 한번 오늘 오후에 예, 딴 거 할 거 없으면 그거 하세요. 예. 자, 그리고 이제 18조 다시 옵니다. 18조의 2항. 이것도 뭐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이게 너무도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행정청은 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게 뭐냐면 당사자에게 즉 상대방에게 이익을 줬어요. 이익을 주는 게 뭘까요? 영업 허가. 뭔가 허가를 해주는 거죠. 오케이. 허가를 해줬는데 그거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줬던 거를 뺏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는 상대방에게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 처분을 이익을 줬던 거, 권리를 줬던 거를 취소하려는 경우일 때는 상대방이 불리해지는 거니까 그 상대방의 손해와 그리고 그거를 굳이
취소하려는 공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익 형량해라 라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취소해라.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고, 예, 뭐 아래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19조입니다. 적법한 처분의 철회. 자, 철회가 나왔는데요. 위에 취소는 뭡니까? 그 행정청이 한 처분 자체가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한 처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니까 야, 내가 좀 실수했다. 취소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19조는 뭐냐면 적법한 처분이었습니다. 적법한 처분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제는 허가를 못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철회할게. 요 소리입니다. 요 이야기예요. 자, 읽어봅시다.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있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여기는 소급이 아니라, 그렇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 장래에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자, 어떤 경우일 때 철회 사유에 해당됐다. 철회 사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유흥주점을 했는데 미성년자를 고용했다.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너는 영업허가 날라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영업했던 거는 괜찮은데,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딱 미성년자 고용한 거 걸렸죠?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은 철회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영업허가는 적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철회. 왜? 이게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 법이 바뀌었다거나 또는 사정이 바뀌었다. 이제는 너한테 허가를 주면 안 될 것 같아. 상황이 지금 너무 바뀌었어. 코로나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다? 철회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대한 공익 때문에 철회하겠다. 됐죠? 그래서 철회 사유에 해당되거나 법이 바뀌었다거나 사정이 변경됐다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 때문에 아무리 적법한 처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철회하겠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18조, 19조.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음미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20조. 이것도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라서 한번 보는 겁니다. 예,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 신호 위반해가지고 사진이 찍혔어요. 예, 또는 뭐 속도 위반했다고 합시다. 예, 속도 위반해가지고 사진이 찍혔어. 그러면 그 사진 찍히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뭐 과태료, 처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진 찍히는 거 카메라에 단속됐어요. 요건 뭡니까?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자동화 시스템. 맞죠? 네,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화 시스템을 과태료 처분까지도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왜? 요거는 뭐예요? 기계가 해도 되죠? 속도 위반했네. 그럼 어때요? 알파고가 딱딱딱 해서 어때요? 과태료 얼마? 범칙금 얼마? 또는 면허 정지 이런 거. 어때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해도 괜찮다. 하지만 재량이 필요한 거. 재량. 아까 부관 같은 거 붙이려면 재량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음식점 허가를 해주면서 주차장 설치하라고 할지 말지. 이건 어때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행정청의 재량으로 부관을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요런 재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일 때는 어때요? 요런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겠죠. 그거는 기계한테 시키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한테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 그냥 자동빵으로 쫙 진행해도 되는 거. 요런 것들은 자동 시스템으로 해도 된다. 요런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 자동적 처분해가지고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그렇죠?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해도 된다는 근거 규정을 넣은 겁니다. 별 의미는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규정을 넣은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뒷부분이 중요하죠. 이게 시험 나오면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재량이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자동화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자동화 처분은 기속 행위에 있어서만 자동화 처분할 수 있다. 요겁니다. 이해하셨죠? 요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한 번은 봐야
익숙하겠죠. 자, 그리고 21조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할 때는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가 적힌 것이고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27조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27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 어때요? 컴퓨터가 필요해서 컴퓨터 한 100대 같은 100대? 10대?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어떻습니까? 컴퓨터 회사랑 계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공법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왜? 행정청은 국가죠. 예, 국가가 그렇죠. 사기업체랑 민간인이랑 뭔가 물건을 사고 판다. 오케이, 요거 계약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아요. 국가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이 뭐예요? 사고 파는 거는 사법상 계약이고요. 국가가 껴있으면 공법상 계약이다. 계약은 대신에 대등한 관계에서 합니다. 경찰청에서 컴퓨터 산다고 해서 우리가 깎아줄 필요 없죠? 쫄 필요 없습니다. 예, 개인한테 파는 거랑 똑같아요. 맞죠? 오케이, 여기까지. 예,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도 쫄지 마시고. 어쨌든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필요하면 체결할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렇죠. 계약서 동그라미.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계약서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실무에서는 귀찮으니까 계약서를 잘 안 썼던 거예요. 그래서 뭐다? 규정을 넣습니다. 야 계약서 써! 라고 법으로 딱 박아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계약서 안 쓰면 공무원들 혼납니다. 오케이. 자, 물론 계약을 할 때는 그 2항에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그렇죠. 뭐 공공성과 제3자 이해관계를 고려. 당연히 계약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라 이 소리고 어쨌든 계약할 때 어떻게 해라? 계약서 써라. 요게 핵심입니다. 예, 계약서를 그렇죠. 반드시 써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30조 그 뒷부분 아까 했었죠? 네, 됐네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특강이었습니다.